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 4주년을 맞았습니다. 누적 관람객 422만 명, 3년 연속 흑자 운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을 닫아버린 이곳 지하점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비싼 임대료와 불편한 동선, 관리 부실까지 관람객 수치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야구 팬도 등을 돌린 상가를 살리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11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남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산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올해 서울에 분양된 아파트의 76%가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을 통해 나왔습니다. 전국 28%보다 훨씬 웃돌았습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 4곳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벤처 창업기업들을 입주시켜 물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장지동과 강일동 버스 공영 차고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추진합니다. 버스 차고지는 지하나 건물로 들어갑니다. 용산구에는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지정한 공원인 한남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지 79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공원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용산구에서는 한남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한남 근린공원 일단 공원이라는 명칭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고 또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한남 근린공원 부지는요, 한남대교 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79년 전 최초로 공원 부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예. 그동안 미군 부지로 사용이 돼 왔는데요. 4년 전에 미군이 나간 이후로는 방치되었습니다. 예. 미군도 나갔겠다. 이 공원 조성이 지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 한남 근린공원 부지의 전체 면적은 28,197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95%가 민간 소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요,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토지 보상비는 3,6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 서울시에선 보상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용산구는 시가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년 7월 이 도시공원 일몰제시 행전의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번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난 10일 한남동 주민센터에선 한남 근린공원 조성 방안 발현을 위해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토론회엔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패널이 참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예컨대 보상비 문제는 나눠서 내는 방안이나 지방세 발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와 구는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중에선 참다 못해 모금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일몰제를 앞둔 공원들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이 역시 문제입니다. 비단 이곳만은 아니겠지만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산구 한남 근린공원에 대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공공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서울시의 컴팩트시티 조성 사업. 이미 도로 위 그리고 교통섬과 빗물 펌프장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이번에는 버스 차고지를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공주택단지로 내세운 곳은 장지동과 강일동의 버스 공영 차고지. 평면으로 사용돼 공간 활용률이 좋지 않은 차고지의 특성을 살린 겁니다. 서울시는 11일 새로운 컴팩트시티의 모델로 버스 차고지 2곳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800호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고지를 공원하고 주택으로 바꾸는 이러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고지가 또 다른 이 도로 그다음에 빗물 펌프장에 이은 또 다른 컴팩트시티의 모델이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조성되는 규모는
장지버스 공영 차고지 2만 5천여 제곱미터와 강일 차고지 3만 3,800여 제곱미터 규모. 두 지역 모두 버스 시 종점 부지만 최근 인근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과 매연 등의 민원이 잇따르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차고지를 지하화하거나 건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상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1,800호의 공공주택과 생활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부지의 50%는 휴식과 여가, 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로 탈바꿈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장지 차고지에 대한 설계한 공모를, 내년 3월에는 강일 차고지 공모를 진행한 뒤 2024년 실제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세운 컴팩트시티 계획은 지난 8월 북부간선도로 상부를 활용하는 안과 방치된 교통섬과 빗물 펌프장을 활용하는 계획에 이은 세 번째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시가 물재생센터 4곳을 물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클러스터로 조성합니다. 대상은 중랑과 탄천, 난지, 서남 물재생센터 부지로 물재생센터를 지하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물산업 분야 강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 등을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와 수소 기술을 융합해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물재생센터 부지 상부는 주거와 여가가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며 현재 직영과 민간 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 방식은 가칭 서울 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76%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전체 분양 물량 2만 1,988가구 가운데 재개발과 재건축 분양 물량은 16,751곳으로 76%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인 28%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부동산 114 관계자는 한정된 권역에 집중된 정비 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카센터 밖 폐기물을 버리는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건물에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건물벽 일부가 맨홀 뚜껑에 부딪혀 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면서 고려대 측에선 건물 안에 있던 학생 3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화조에 암모니아 성분의 가스가 가득 차 그로 인한 압력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튀어오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재개발로 반토막이 난 장위 전통시장은 도시재생 후보지에 선정돼 다시금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상인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최근에 주민과 상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시장 앞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먹거리와 공예 등 상인들이 마련한 체험 부스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한편에 준비된 무대에선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솜씨를 뽐냅니다.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축제입니다. 행사는 대찬성이죠. 그럼 이런 걸 자주 가져야지 우리가 개선점도 찾을 수 있고 하여튼 향상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에 선정돼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장위 전통시장. 최종 사업지에 선정되기 위해선 주민과 상인의 소통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마을과 시장이 상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축제 또한
주민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같이 해보자는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이마을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주민과 상인들, 소통방 개소와 도시재생 대학 등을 통해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초속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과거 중세 시대 성탄절 이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옷과 음식을 전달해 오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NGO 단체가 이른바 희망 박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담아 독거노인 가정 2만여 곳에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레 종이박스를 포장합니다. 박스에는 간장과 고추장 등 각종 식료품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된 희망 박스입니다. NGO 단체의 굿피플이 마련한 희망 나눔 박싱데이. 기업 봉사단과 각종 사회복지단체 소속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식품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식품들을 받으실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행사가 많아져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포장된 박스만 2,000개. 사전에 준비된 박스를 포함해 모두 2만 개가 전국 각지의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성탄절 이후 소외된 이웃에게 옷과 음식 등을 전달하던 중세시대 교회의 나눔 실천이 오늘날 재현됐습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 이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 박스를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때 한 NGO 단체의 선행이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이웃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어느덧 김장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치마를 둘러맨 어머니들이 김치 속을 버무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절인 배추는 어머니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치를 만드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합니다.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뜻깊고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런 데 참여하게 되어서. 강동구에서 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동구 여성단체 협의회와 새마을 분여회를 비롯해 적십자회 등 지역 봉사단체와 민간기관 10여 곳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강동구 내 17개 동에서 자원한 봉사자 250여 명이 힘을 모은 가운데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김치 2,500포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여성 리더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각 동의 소외된 계층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만든 김장 김치는 강동구청에서 선별한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 3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의 한 아파트가 준공 허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0.1제곱미터에 불과한 부지를 두고 조합과 구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름 2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A아파트.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00세대가 넘게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 사항을 두고 조합과 구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로로 기부 체납해야 하는 0.1제곱미터의 부지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다른 재개발 구역의 사유지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구청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선 0.1제곱미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은 철거를 하게 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부지를 인도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어차피 해당 주택은 타 재개발 구역에 의해 자연스럽게 철거될 예정이며
지금 당장 도로가 깔려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철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어요. 저거를 철거를 했다 하는 순간 저 건물을 다시 쳐야 돼요. 지금도 저 사람들이 사람이 좋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 계속 4번 5번 써준 거죠. 하지만 구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로로 체납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공인가는 일단 조건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중공인가가 나는 순간 끝인 거예요. 조건부 중공인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료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조합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물에 0.3제곱미터가 똑같이 걸려있던 교회의 경우 구청이 작년에 준공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교회는 400평인데 준공을 내주고 0.3일까지 내주고 우리 조합 부지가 3만 1,000평입니다. 3만 1,000평에 0.1이 이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구청은 교회의 부지는 사유지이고 당사자끼리 합의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름 2구역의 경우 이해 관계자의 구청이 포함되어 있어 건물주와의 합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형태를 했는데 왜 안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은 도로 부지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구청이 되는 거죠. 교회 부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조합, 그 건축물 소유자, 그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리고 여기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 조합, 구청이 되는 거죠. 당사자가. 불과 0.1제곱미터의 작은 부지에 대해 조합은 융통성 발의를, 구청은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결국 길어지는 갈등 속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참다 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조합과 구청 간의 힘겨루기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자신들이라는 건데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성북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늦어지는 준공 허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재 9개월간 준공이 나지 않아서 그로 인해 등기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며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조합이 아닌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0.1제곱미터에 불과한 부지 때문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구청은 면적이 아주 좁든 넓든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당장 도로로 사용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타 구역의 재개발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라질 주택을 다른 방안 제시 없이 무리한 철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구청의 탁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민원 폭탄을 맞게 되면서 담당자는 장기 휴가를 떠났고 병가를 낸 담당자도 있으며 과장은 현황을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집회 당일 조합과 구청 그리고 입주민 대표가 모여 비공개 논의를 나눴습니다. 주민들이 빠른 준공을 성토하고 있는 만큼 기부 체납 부지와 고사목 등 준공 전 보안 사항에 대해 예치하는 것으로 이견이 모아졌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이번 합의 후에도 준공이 계속 미뤄질 경우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만연한 마장 축산물 시장에 130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주차장에는 마장 도시재생시설과 방문객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의 하루 유동 인구는 5,500여 명, 2,000개 이상의 업소가 밀집해 수도권 육류 유통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주차난으로 상인과 방문객들의 주차 민원이 발생한 지 10수년째. 평일 낮인데도 시장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주말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말에 들어오는데 차가 많이 차라고 못 들어간다고 차도 많이 해서 넣지도 못하잖아 장소가. 줄 서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를 줄 쓸 수가 없잖아요. 성동구가 이 같은 민원에 대처해 130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대상 용지는 현재 3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마장동 525번지입니다.
군은 이곳에 지상 5층, 연면적 5,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형 주차장을 짓습니다. 주차장 2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엔 마장 도시재생 업무시설과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총 191억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차장 개선 사업에 공모해 받은 137억 원과 마장 도시재생 사업 예산 54억 원을 합쳤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무돼 있죠. 기분이 아주 좋고. 주차장 건립 사업은 올 연말까지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고 내년 실시 설계 후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군은 주차장 예정 용지의 지반이 하천이라 설계 과정에서 건물의 형태나 높이 등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19일 위례 광역교통망 관련 주민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위례 신사선과 위례 트램의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로 관련 부서 담당자와 위례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기지에서 트램 시험선 시승식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주민설명회에서 추진된 주민소통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활동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수능인 내일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 대책이 가동됩니다. 지하철 배차 시간도 빨라지고 정오까지 모든 택시들도 운행됩니다. 관공서와 은행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루만 차량 이용도 줄이고 경적도 자제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